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현재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희경 씨가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 측은 단지 추론으로만 유죄가 선고됐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충남 아산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불길이 다른 차량이나 건물로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고 또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과가 나왔고요. 공천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명태균 씨와 또 김영선 전 의원 등을 구속할지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참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4가지 재판 중 첫 1심 판결도 예고돼 있죠. 먼저 공천 개입 의혹부터 가보겠습니다. 여기엔 명태균 씨 외에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 씨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2명까지 합해서 모두 4명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면서 명 씨는 말을 아꼈고 김 전 의원은 정치적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첫 소식 현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창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출석에 앞서 명 씨는 민망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유, 민망한데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김 전 의원은 아직 사실관계도 규명이 안 됐다며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 검찰을 흔드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언론적인 그런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 관련해 16차례에 걸쳐 세비 7,6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명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며 증거를 인멸했고 남은 증거를 추가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예전 휴대전화 여러 대를 폐기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부분을 집중 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각각 1억 2천만 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모 씨와 배모 씨도 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이번엔 명태균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는 창원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백기종 기자,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죠. 4명이나 되는 만큼 시간이 좀 걸릴 것도 같습니다. 네, 오후 3시 반으로 예정됐던 명 씨 심사는 3시간 넘게 지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명 씨 앞차례였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조금 전 오후 6시쯤 먼저 창원 교도소로 이동했는데요. 앞에 심사가 지연되면서 오후 6시가 돼서야 명 씨 신문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도 밤 늦게야 나올 거란 전망입니다. 영장 담당 판사는 명 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 사이에서 오간 자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실질 심사에서 핵심은 명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명 씨 측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란 법리를 언급했는데요. 명 씨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명 씨가 오늘 구속되면 수사에 탄력이 붙을 텐데 향후 명 씨에 대한 수사 어떤 점에 주력하게 될까요? 네, 검찰은 우선 수사의 스모킹건이 될 명 씨 휴대전화 등 증거 확보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명 씨가 지난 9월 말 휴대전화와 USB 등을 폐기한 사실이 앞서 MBN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만약 명 씨가 구속된다면 수사팀은 명 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명 씨의 휴대전화와 USB를 찾아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사건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로 확대될지도 관심인데요.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로도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 씨가 창원의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명 씨가 산단 인근 부지에 차명으로 투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망이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지법에서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앞서 MBN은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돈 봉투 사진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단독 보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돈 봉투 한 개가 아니라 2개였습니다. 명 씨가 김 여사로부터 돈 봉투를 2번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돈 봉투를 받은 횟수는 2차례입니다. 다만 명 씨는 돈을 받은 시점은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명 씨는 교통비 명목이었고 기억나는 건 2021년 9월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명 씨는 왜 돈 봉투 사진을 찍었냐는 검찰의 질문은 김 여사가 이후에 영부인 되지 않으셨냐, 얼마나 기념으로 남기고 싶었겠냐라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가 2차례 돈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은 돈 봉투가 오간 정확한 시점과 금액, 그리고 어떤 명목으로 돈이 오가는지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2022년 6월에 돈 봉투가 오갔다는 사실을 명 씨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는데 명 씨가 기억하는 2021년 9월과는 다소 시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단순 경력금 차원이었는지 여론조사 실시에 대한 대가성이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돈 봉투에 담긴 액수에 대해서 강 씨와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은 당시 명 씨의 동행자 김모 씨로부터 돈의 액수를 500만 원으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돈 봉투 받으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으신 건지. 검찰은 명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돈 봉투 관련 조사의 압박 수위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돈 봉투와는 별개로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선거 공천은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었다는 명태균 씨의 녹취도 있었죠. 이와 관련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경선을 전략 공천으로 바꿨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윤 의원이 이에 대해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영하 의원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시점 전후로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과 통화한 후 김영선 전 의원의 경선을 전략공천으로 바꿨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입니다. 이미 전략공천으로 내부 결정이 난 상황에서 공천 결과 발표 전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에게 경선이 원칙이라는 형식적인 이야기만 했다는 겁니다. 경선에서 전략공천으로 변했다, 바뀌어졌다. 이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한마디로 허황된 소설 같은 얘기예요. 경선으로 정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당일이던 5월 10일 재보궐선거 공천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공천 발표를 9일에 하려다 윤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후에 한 건 유영하 의원이 공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략공천은 5월 10일 날 그때 이제 박 대통령이 오시냐 안 오시냐 유영하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좀 발표를 좀. 윤 의원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에 오를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함성득 교수도 이번 명태균 씨 녹취에서 여러 번 등장을 하죠. MBN 취재 결과 검찰이 명 씨와 함 교수가 공천과 관련해 나눈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 교수는 MBN의 공천에 개입한 적 없고 공천 추천을 부탁했다는 후보자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나눈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대화에는 명 씨가 함 교수에게 지난 2022년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였던 A씨를 챙겨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김영선 전 의원이 부탁해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함 교수가 이 같은 부탁을 받고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함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한 이웃으로 지난 4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조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명 씨가 함 교수를 언급하는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윤상인이 제일 친한 함성득이한테 내가 시켰지. 함 교수는 명 씨와 연락을 나눴는지에 대해 기억에 없었던 것 같다며 A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 1억 2천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명태균 씨가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는 건 이준석 당시 당대표 때문이었다는 주장에 이젠 불똥이 이준석 의원에게 튀었죠. 검찰 조사까지 언급이 되자 이 의원이 작심 발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외에 시구청장의 공천을 언급한 적도 있다며 추가 공천 개입 정황까지 밝힌 건데 MBN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이 시구청장 공천은 시도당 전결 사항이라 대표를 패싱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녹취도 이 의원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7-8곳에 공천을 언급했다고도 했죠. 이 의원 핵심은 내가 아니라 대통령이다라고 말하려는 걸까요? 의혹의 시발점으로 이 의원을 지목했던 명태균 씨의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는 이 의원의 협박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준석 의원은 자신에 대한 검찰 조사 방침에 대해 공천 전반을 파악하고 있는 당대표 참고인 조사일 것이라며 필요하면 더 확실한 것을 밝힐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시구청장 공천을 언급한 적도 있다며 작심 발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핵심은 자신이 아닌 대통령의 공천 개입 여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김영선 전 의원 외에 시구청장 공천에도 개입한 정황을 시사한 셈입니다. MBN 취재 결과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시구청장은 시도당 위원장 전결 사항이라 대표와 중앙당을 거치지 않고 시도당 공관위를 통하겠다고 말하는 녹취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에 저에게 활발하게 소통하신 기록도 다 확인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되짚어봤다는 이 의원은 7-8곳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서도 대표와 상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위법 여부에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발단으로 이준석 의원을 지목했던 김소연 변호사는 이 의원이 드디어 협박전법을 구사한다고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는 내일 나옵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첫 번째 결론, 그러니까 첫 시험대가 되는 겁니다. 유죄냐 무죄냐, 유죄라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 여야의 셈법이 다 다릅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2년 2개월 만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우선 지난 2021년 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이 대표는 친분이 없다는 주관적 표현이었을 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강요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문제가 됐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 대표는 화가 나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지만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한 건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가 향후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는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은 친윤, 친한 할 것 없이 모든 화력을 이 대표 공세에 쏟아부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에게 당선 무효형이 나와 434억 원을 토해내게 되면 민주당이 공중 분해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500억 원 가까운 자산이 남는다며 해괴에 망측한 국민 호도는 통하지 않는다고 자해 마케팅을 그만두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겨냥해 모든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맹비판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이 만약에 나오면 434억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하고 434억을 토해내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거다라는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434억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사실상 이 대표의 당선 무효형 유죄 선고를 전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겁니다. 전과 4범, 7개 사건, 11개 혐의, 4개 재판,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 저지르고 있는 방탄선동 정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국민의힘은 또 아무리 여론을 선동해도 이 대표가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며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나 무죄를 받을 경우 여권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까지 여론전에 나서며 청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죄는 당연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이재명 지도 체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방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물론 지도부, 민주당 의원들까지 다 나와서 내일 법원 앞에 집결해 무죄 판결을 위한 마지막 여론전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첫 사법 리스크 시험대를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참석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내일 대표님 1심 선고 앞두고 계신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그만합시다. 대신 민주당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무죄는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유죄를 가정한 질문엔 이 대표 체제의 굳건함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도 체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하나의 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며 검찰의 불공정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무죄에 대한 확신들이 좀 많이 강해진 상황이고 또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걸 눈으로 계속 확인해 왔던 시간들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와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 응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사법부 압박이라는 지적에도 이미 판결문은 나왔을 것이라며 개의치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여기에 친명계 최대 조직 더민주혁신회의는 총동원령까지 내리며 법원 앞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넘어 민주당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내일 선고, 국회팀 정태훈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 1심 선고,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아마 가장 긴장하는 사람은 단연 이재명 대표 본인과 민주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내일 오후 2시 반이죠.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 똘똘 뭉치는 모습입니다. 법원 앞에서 오전 11시 사전 집회, 오후 1시부터 2시간가량 본집회에 나설 계획인데요. 네. 이 총동원령까지 내린 더민주혁신회의 측은 MBN에 평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아마 2,000에서 3,000명 정도 모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선거 다음 날인 모레도 민주당 주최 대규모 장외 집회 예고돼 있죠. 이번 집회는 전국에서 전세 버스를 대절해 올라올 예정이라 지난 2일 민주당 추산 30만 명, 경찰 추산 17,000명보다 더 많은 인원 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 압박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판사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특히나 이 혁신회의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교통비 등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한 걸 문제 삼고 있는데요. 네. 혁신회의 측은 회비를 쓰는 거라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곧바로 법적 검토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MBN에 이재명 방탄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유권자들인 만큼 유권자에게 금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규정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찌됐건 관건은 재판 결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유무죄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벌금 100만 원을 넘기느냐 여부입니다. 만약에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면 이 대표의 정치적 타격 만만치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다음 대선은 못 나가고요. 2심과 대법원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1심 결과만으로도 이 대표 흔들기도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안 찾기가 본격화하는 것은 물론 당장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대여 투쟁 역시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100만 원 이하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무죄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결과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과 함께 줄곧 강조해온 부분이 정치적 기소라는 건데요. 그 안에서도 피선거권 박탈 없이 살아남는 것인 만큼 정치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민주당 한 친명계 의원은 100만 원 이하면 사실상 무죄라는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유죄라는 점에 포인트를 두고 공세를 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로 무죄가 나온다면 이건 이 대표 대권 가도에 날개를 단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대표가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닙니다. 아직 남은 재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것도 1심이고요. 네, 맞습니다. 당장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죠. 그리고 이후 대장동 재판 등 2개의 재판이 더 있습니다. 일단 위증교사 혐의는 민주당 의원들조차 무죄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곤 하는데요.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이 대표 입장에선 산 넘어 산인 상황입니다. 남은 변수가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겐 1심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측은 직접적인 증거 없이 추론으로만 유죄가 선고됐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김혜경 씨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와 김 씨의 수행원을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값 10만 4천 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가 음식 접대를 통해 당내 중진과 원로들이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끔 도왔다며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 공무원인 배모 씨가 알아서 결제한 거라며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심리가 더 필요하다면서 5차례 추가 공판까지 연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묵인과 용인 아래 기부 행위가 이뤄졌다고 결론 짓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식사 모임은 물론 앞뒤 행적까지 살펴본 재판부는 공무원 배모 씨가 김혜경 씨의 의사 전달을 받지 않고는 음식값을 결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묵인이든 용인한 것이지 모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김혜경 씨 측은 단지 추론에 의한 유죄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결론을 말하면 김 씨 측이 즉각 항소를 예고한 가운데 검찰에서도 판결문을 살핀 뒤 항소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김혜경 씨 1심 선고가 나오기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편지 형식의 글을 통해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미안한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자신과 가족에 대한 정치 보복이자 표적 수사로 규정하며 아내의 무죄를 주장한 겁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내 김혜경 씨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SNS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먼저 반복적이고 집요한 먼지털이 끝에 아내가 희생 제물이 되었다며 이번 사건이 검찰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문제가 된 법인카드를 구경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결백함을 강조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재판을 받는 아내를 향한 미안함과 애정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아내가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으로선 눈뜨고 보기 어렵다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는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고 사랑한다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1심 재판부가 김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항소해야지요. 국민의힘은 김 씨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필 규정이라며 이 대표가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이번 유죄 판단으로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이 대표 부부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물품이나 음식을 샀다는 의혹은 수사 중. 심지어 이 대표는 아직까지 소환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거든요. 자칫하다간 부부가 동시에 기소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혜경 씨의 1심 재판부는 김 씨와 사적 수행원 배모 씨를 공범 관계로 판단했습니다. 배 씨가 김혜경 씨를 대신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하는 등의 행위를 김 씨가 알고 있거나 용인했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이번 판결로 힘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음식값 외에도 김혜경 씨가 샌드위치와 과일, 생활용품 등 개인용품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매하게 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역시 내부 직원의 폭로로 같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진 거는 이재명 대표였고요. 김혜경 씨나 이런 일반인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런 진술과 여러 증거를 취합해 이들 부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 아직 기소 여부 등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수사 범위는 줄였고 특별검사 추천은 대법원장이 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폭 양보했다며 내놓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죠. 국민의힘은 어차피 특검의 최종 추천권은 야당에 있는 게 아니냐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의 요구로 두 차례 폐기된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대폭 줄였고 특별검사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법원장이 4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국회에 추천하고 2중 2인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해. 국민의힘은 최종 후보 2인은 야당이 지명한다며 결국 야당 추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방탄용 특검에 국민 혈세를 쓸 거냐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감시 인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려서 치안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재표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민주당은 여당의 이탈표를 공략하고 국민의힘은 부결을 위한 단일 대오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야당의 특검 공세에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똘똘 뭉치고 있죠. 친한, 친윤간 내분이 일었던 특별감찰관 문제는 이견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이름으로 올라온 대통령 부부 비방글 처리 문제입니다. 오늘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당무 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는데 논란 이후 공식적인 요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동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견은 없었습니다. 전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당론으로 힘을 모아서 간다 이런 의미에서 총의를 밝힌 것입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 여론을 불식하는 동시에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 공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공감대 때문입니다. 야권 특검 공세에 맞선 여당의 단일 대우가 뜻하지 않은 암초에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대통령 부부 비방글 때문입니다. 수많은 비방 댓글이 있는데 그중에 우연히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비방 댓글을 썼으니까 너는 감사를 해야 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이 지금 대처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정말
처량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구차하게 보여요. 무엇 때문에 당무감사를 막아서고 있는지. 이런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차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친윤계 의원들인데 이번 논란이 제기된 이후 공식 요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원총회 직후 비방글이 가족과 관계됐는지 확인했냐는 질문에 한동훈 대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박 8일간의 중남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사전에 예고한 대로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항에 나와서 환송을 했죠. 이번 순방 최대 관심은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과의 깜짝 만남일 텐데 그럼 혹 귀국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전정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환송 나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를 하고 홀로 공군 1호기에 오릅니다. 윤 대통령은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내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3국 정상회의 연례화의 뜻을 모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3국 정상이 만나는 것은 처음입니다. APEC 기간 동안 이시바 일본 총리와 두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순방 최대 관심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깜짝 회동 성사 여부입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극적 만남 가능성에 대비해 막판까지 양국 간 현안을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골프 외교에 대비해 최근 골프 연습도 시작했습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트럼프와의 빠른 만남이 자칫 당선 직후 들뜬 분위기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 등 막대한 청구서를 받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정치적 악연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만났습니다. 지난 대선은 물론 이번 대선에서도 둘은 서로에게 뼛속까지 싫어하는 비난을 주고받았죠. 활짝 웃는 저 사진이 공개되며 바이든 대통령은 욕을 먹기도 했는데요. 4년 만에 처지가 180도 바뀌어버린 트럼프와 바이든의 백악관 회동.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인 백악관 오벌오피스 벽난로 앞에 마주 앉은 트럼프와 바이든. 29초간의 공개 인사말을 주고받은 순간만큼은 화기애애했습니다. President Donald, congratulations. And looking forward to having like we said, smooth transition. Do everything we can to make sure you're accommodated, what you need. And we're going to get a chance to talk about some of that today. Politics is tough, and it's in many cases not a very nice world, but it is a nice world today, and I appreciate very much a transition that's so smooth. It'll be as smooth as it can get, and I very much appreciate it. 곧바로 비공개 회동에 돌입했고 2시간가량 국내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외교 안보 문제까지 다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t was indeed very cordial, very gracious, and substantive. And I mentioned at the top, national security was discussed, domestic policy issues were discussed. 다만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박 웃음으로 트럼프 당선인을 맞이한 것과 관련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짧은 회동을 뒤로하고 인수 작업이 본격화하면 바이든 지우기도 시동을 걸 전망입니다. 관련한 파격 인사도 계속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행정부 법무장관으로 극우 상향인 42살 맥 게이츠 연방 하원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파격 행보가 가져올 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보효율부 수장에 임명된 머스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권한 박, 현안에도 모두 의견을 내면서 월권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신임 국방장관의 전문성 없는 폭스뉴스 앵커가 내정된 것도 논란이며 새 정부 출발 전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Let me tell you, we have a new star. A star is born, Elon. Now he's an amazing guy.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신뢰는 각별합니다. 그 신뢰를 등에 업은 머스크, 하루 평균 100여 개의 정치 관련 게시글을 올리는 등 돈 없는 행동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 극우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판결에 대해 판사들이 물러나야 한다고 참견해 이탈리아 대통령이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지적이 나오자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처럼 행동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머스크가 운영하는 X가 극우 음모론과 인종차별을 홍보하는 플랫폼으로 변했다며 게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국방장관인 피트 헤그세스 인선도 논란입니다. 어느 분야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국방장관에 예비역 소령 출신이 임명됐기 때문입니다. 1기 때 기용됐던 해병대 4성 장군 출신의 제임스 매티스 경력과도 차이가 큽니다. Of Hegseth for Secretary of Defense is very unexpected and very unusual, but he has no high-level national security experience and has never run a large organization. 충성파 1세계 인사의 본격적인 출범 전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앞두고 미국 여성들이 사재기에 나선 게 있습니다. 바로 낙태약입니다. 또한 여성 피임 장치 시술 예약이 760%나 늘었고 남성들 사이에선 정관 수술이 1200%나 급증했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면도기로 머리를 밀고 있습니다. I am going to be promoting the 4B movement. 미국 여성들 사이에서 번지는 포비 운동입니다. 포비 운동은 비연애, 비성관계, 비혼, 비출산을 뜻하는 한국 페미니즘 운동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여성 인권 후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미국 여성들에게로 확산한 겁니다. 낙태약 사재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낙태약 공급업체는 미국 대선 다음 날 하루 동안 10,000건의 주문을 받았는데 평소의 17배 수준입니다. 낙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도 방문자 수가 폭증했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당선인이 낙태 여성 처벌 발언을 한 데다 트럼프 1기 시절 보수화된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Do you believe in punishment for abortion? Yes or no, as a principle? The answer is that there has to be some form of punishment. For the woman? Yeah, there has to be some form.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기간에는 유권자 표심을 의식해 낙태권은 주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극단적인 낙태 반대와는 거리를 뒀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러시아가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 동원한 5만여 명에는 북한군이 포함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벌써부터 북한군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즉각 전투에 투입된 북한군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러시아군 장갑차를 공격하자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드론은 공격받은 탱크에서 나와 걸어 나온 병사를 또 공격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쿠르스크 지역 전투 영상입니다. 이 전투에 러시아가 투입한 5만여 명 가운데 북한군은 10,000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사자도 발생했는데 북한군도 상당히 포함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에 이어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도 북한군 참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는 동시에 북러 밀착을 우려했습니다. The support that Russia is providing to North Korea, potentially including support for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poses a threat to stability and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국가정보원도 북한군이 지난 2주간 쿠르스크 전장의 배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이 북한군 참전을 확인한 만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등 대응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78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 차량 돌진 사건의 60대 가해자가 바로 전날 인수한 새 차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갖춘 차체가 아주 견고한 차였죠. 사실상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 사건이 알려질까 온라인을 통제해온 중국 당국은 이제 추모 꽃다발까지 치우며 오프라인 통제도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SUV 한 대가 언덕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심하게 찌그러졌음에도 모래 위를 질주합니다. 오프로드 성능을 강조하는 광고 영상인데 주하이시 차량 돌진 사건 가해자인 60대 남성이 이 차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일주일 전 해당 차를 우리 돈 4천만 원 정도에 구입한 뒤 전날인 10일 차를 받고 다음 날 바로 범행 현장으로 차를 몰고 가 무고한 사람들을 들이받은 겁니다. 사실상 범죄를 계획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국에서 10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충격적 사건이지만 공안은 아직도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 통제만 갈수록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한 남성이 현장 인근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꽃다발을 모두 가져갑니다. 꽃다발을 든 추모객들을 그냥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没让摆放，所以呢，更好的解决办法就是咱们直接去殡仪馆放殡仪馆那边。 중국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 정보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모두가 마음을 졸이며 지켜봤을 수능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능 국어 영역 지문에 인터넷 주소가 등장했는데 이걸 눌러보니 정권 퇴진 집회 안내로 연결이 된 겁니다. 정부는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시험지입니다. 선택 과목인 언어와 매체의 한 지문에 링크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플러그와 콘서트에 관련된 내용처럼 보이지만 인터넷에 해당 주소를 넣어보니 윤 대통령 부부 특검 촉구 집회 안내로 연결됩니다. 해당 사이트는 수시간 집회 장소와 시간 등의 문구를 노출했다가 논란이 일자 집회 내용은 빼고 수험생 응원만 남겨놨는데 현재는 접속이 아예 불가한 상태입니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해당 사이트는 출제 과정에서 임의로 만든 가상의 인터넷 주소로 집회 안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MBN이 도메인 구매일 등을 확인해보니 수능 당일인 11월 14일로 표기돼 있습니다. 누군가 국어 시험지가 공개된 직후 해당 인터넷 주소를 사들여서 집회 문구를 띄운 것으로 추측됩니다. 통상 개인 이름이나 법인 등 도메인 실소유주도 공개되지만 익명으로 처리돼 있는 점도 눈에 띕니다. 정부와 평가원 측은 모든 국민의 관심사인 수능의 문항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업무 관련해서 방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문제지에 있는 정보를 임의로 활용해서 그 링크가 마치 그쪽으로 가는 것처럼 허위적인 사실들이 유포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부는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파악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또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난 건데 해당 차량에는 국산 배터리가 탑재돼 있었고 심지어 2달 전 점검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관들이 방수포로 덮인 차량 주변을 손전등을 비춰가며 살펴봅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통로로 내려가라 그러고 다 차를 빼고 막 그냥 난리가 났나 봐요. 소방당국은 전기차를 방수포로 덮고 2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당시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면서 바닥 곳곳에 그을음이 생겼습니다. 주차장에는 800대가 넘는 차량이 있었는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해당 차량만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난 차량은 2021년식 벤츠 EQC 모델로 21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인천 청라에서 불이 난 전기차에 중국산 배터리와 달리
이 차에는 국산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충전을 시작한 건 전날 밤 10시 20분쯤. 2시간 가까이 돼서 차주는 휴대전화로 충전이 완료됐다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차주는 불과 2달 전 자동차를 정비하면서 배터리도 함께 점검받았습니다. 배터리는 오히려 괜찮았고 제 모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터를 갈은 상태예요. 오늘 오전 7시 40분쯤에는 경기도 용인의 한 전원주택에서 충전 중이던 아이오닉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국토교통부와 합동조사반을 꾸려 화재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제2의 김래아 사건으로 불리는 경북 구미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어머니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남성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미용사로 알려진 34살 서동하입니다. 수사 결과 겨우 한 달 만난 여자친구에게 그렇게 집착해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무영 기자입니다.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4살 서동아의 사진입니다. 경찰이 서동아의 구속 직후 사진, 이른바 머거샷을 공개한 겁니다. 피해 여성과 사귀다 올해 초 이별 통보를 받은 서동아는 지난 7월부터는 집착을 보였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3차례 신고됐고 교정 프로그램까지 이수했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8일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결국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쫓아 올라갔습니다. 흉기를 휘둘렀고 여성은 숨지고 그 어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경북경찰청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는데요. 서동아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용사로 알려진 서동아는 경찰에 4개월을 만났다고 주장했지만 순진 여성과 사귄 시간은 한 달에 불과합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11월 2일 날 신고를 했거든요. 피의자 주장이고 한 달 정도 사귄 거는 일단은 그 피해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찰은 서동아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지난해 배우 이영애 씨는 자신과 김건희 여사의 친분설을 주장한 인터넷 언론사의 당시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법원이 양측의 화해를 권고했는데 이영애 씨 측이 이를 거부하며 정식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의 코바나 콘텐츠 행사에 단골로 가서 응원하며 자신의 SNS 등에 행사 홍보를 자청했던 인물이 배우 이영애다. 배우 이영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한 인터넷 언론사가 지난해 9월 유튜브에 올린 영상입니다. 영상을 확인한 이 씨 측은 한 달 뒤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이 씨가 정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화해 조건으로 정 전 대표에겐 해당 영상의 삭제와 관련 방송 시 충분한 반론권 보장을, 이 씨 측엔 형사고소 취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씨 측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권고를 받아들이려 했지만 이 씨 측에서 이의 신청을 했다며 영상 내용은 공익적이고 허위 사실이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화해가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정식으로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낚시 인구가 올해 1,000만 명을 넘어설 거라고 하죠. 그래서일까요? 바닷가 갯바위가 성할 날이 없습니다. 지난 2년간 메운 갯바위 구멍만 900개 이상, 발견된 회, 납은 500kg을 넘거든요. 병 들어가는 우리 바다를 살리기 위해 마련한 MBN 연중기획, 그 첫 번째 순서는 이상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거문도 갯바위에서 불법 낚시를 하던 낚시꾼들이 적발됐습니다. 생태 휴식제 기간인데도 낚시를 즐기던 중이었습니다. 위반 행위를 하셨습니다. 조사를 해야 하니까 신분증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시의 눈길이 미치지 못한 갯바위를 뒤늦게 찾은 결과 곳곳이 상처투성입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연대도를 가보니 낚싯대를 고정하려고 뚫은 드릴 구멍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도 성에 안 찼는지 구멍에 납을 채워 고정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원한 갯바위 구멍만 900개, 폐납은 무려 500kg이 수거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11일부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적극적인 보호 대책에 나섰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앞으로도 성숙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정비와 현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바위 틈 깊숙한 곳은 쓰레기가 가득하고 두고 간 떡밥은 썩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남들이 보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양심을 버리는 낚시꾼들이 있는 한 갯바위의 상처가 아물 날은 없습니다. MBN 뉴스 이상입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지만 KTX 표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잠시 머물며 치료를 받을 방을 얻는 건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대학교 주변에는 관광 호텔을 지을 수 없어서 숙소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당일치기 외래 환자가 많은데 교통비는 물론 치료가 늦어져 숙박이라도 하게 된다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처는 가장 싼 숙박시설도 1박에 5만 원이 넘습니다. 주변에서 숙박시설이라고 하기가 그렇지. 누군가의 지인 그런 데를 가서 이제 잠을 해결하고 다시 병원을 가야 되는 불편함이. 치료도 쉽지 않은데 교통과 숙박 등 부가 비용 역시 환자와 가족들에겐 부담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학교 인근에 대학병원 환자와 보호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 호텔 등에 대한 건축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대학시설 200m 안에서는 각종 건설 규제가 있었지만 유해성이 낮은 시설은 이번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대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요양시설 비급여 항목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또 대형 브랜드 호텔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5년간 2조 5천억 원의 우대 금융을 제공하고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도심지 인근의 노인 요양시설 공급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요즘 유독 초점이 잘 안 맞고 뭔가 눈이 흐릿하다는 분 있으십니까? 어쩌면 당뇨 합병증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당뇨와 함께 눈 검진도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뇨를 앓던 70대 여성은 눈이 침침해져 병원에 찾았습니다. 노안인 줄 알았지만 진단 결과는 당뇨 망막병증이었습니다. 흐릿하게 보이고 그러더니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한 5m 전방에 있는 사람도 실체는 보이는데 이목구비가 보이질 않아서. 당뇨는 온몸에 여러 합병증을 유발하는데 눈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는 망막이 손상되는 망막병증과 황반이 붙는 황반부종이 있는데 안구 속 모세혈관 파괴로 시야가 맺히는 망막과 황반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혈관이 손상된 곳에 새 혈관이 생기며 증상이 악화됩니다. 혈관벽이 정상적이지 않고요.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으니까 터지고 피가 나고 최대 50% 정도는 실명하시게 되고요. 망막병증은 초기엔 벌레가 날아다니는 듯한 비문증이, 황반부종은 사물이 휘어져 보이는 변형시가 주로 나타납니다. 심해지면 시력 손상과 실명이 생길 수 있고 수술도 해야 해 빠른 발견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내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만 망막 검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는 조기 검진의 때를 놓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료진은 당뇨 진단을 받았다면 주기적으로 망막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망막병증과 황반부종은 나이에 상관없이 생기는 만큼 당뇨가 있다면 젊다고 방심해선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의대 증원 이후 실시된 첫 번째 수능이었죠. 그래서인지 N수생 지원자가 21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상당수가 의대 진학을 노리는 상위권으로 추정되는 만큼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수험장 앞 긴장감을 웃음으로 떨쳐내는 아이들은 벌써 어른이 됐습니다. 일부러 안 떨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고 두렵지 않고 맞서는 게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응원 나온 엄마를 부둥켜 앉자 참았던 눈물과 함께 아이로 돌아갑니다. 경찰차를 타고 아슬아슬하게 도착하는 풍경도 여전하고 고사리 손으로
형 누나의 선전을 빌러온 초등학생들도 눈에 띕니다. 이번 의대 증원 이후 첫 수능은 N수생 지원자가 16만여 명으로 21년 만에 가장 많았고 총 응시자는 46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년처럼 지나치게 어려운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공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다뤘다는 게 출제 당국의 설명입니다.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하였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학원가에서는 작년 수능보다 다소 쉬었다는 총평 속에 수학, 미적분 등에서 어려운 문제가 일부 나왔지만 변별력 확보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예전처럼 아주 어려운 문제를 특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상위권에서 동점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과학 탐구라든지 특정 한 과목 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수험생들도 대체로 평이했다는 반응입니다. 수능이 많이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국어랑 이제 수학이랑 영어는 굉장히 쉽게 나왔던 것 같고요. 의정 갈등으로 휴학계를 낸 의대생 상당수가 수능에 유입돼 치열한 입시 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5일간 이의 신청을 거쳐 오는 26일 정답을 확정합니다. 수능 성적은 다음 달 6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잠시 후 저녁 11시 축구대표팀이 쿠웨이트에서 월드컵 3차 예선 4연승에 도전합니다. 캡틴 손흥민까지 부상에서 복귀해 팀 분위기는 최상인데요. 오늘 경기 승리로 선두 자리를 지킬지 주목됩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허벅지 부상으로 2달 만에 대표팀에 합류한 손흥민이 밝게 웃으며 동료와 공을 주고받습니다. 캡틴의 복귀로 완전체가 된 대표팀은 최상의 분위기 속 오늘 저녁 쿠웨이트전에서 월드컵 예선 4연승에 도전합니다. 대표팀 합류 전 마지막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린 손흥민이지만 컨디션 조절이 필요한 만큼 선발로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출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훈련 마친 다음에 손흥민 선수하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통해서 손흥민 대신 왼쪽 날개를 맡았던 젊은 피 배준호가 2경기 연속 도움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손흥민의 출전 시간을 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흥민이 형이나 정말 중요한 선수들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 팀으로서 잘 준비를 하고 경기를 한다면 선수들의 공백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표팀은 피파 랭킹 135위, 약체인 쿠웨이트를 상대로 최근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승 1무로 조 1위를 달리는 대표팀이 쿠웨이트전 승리로 선두를 지키며 본선 진출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올해 입시 추위는 없었습니다. 수능일인 오늘 서울의 최저 기온이 13.2도로 역대 가장 포근한 수능일 아침이었는데요. 저녁이 된 지금은 전국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곳곳으로는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5mm 미만,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비는 그쳐도 내일 하늘은 내내 흐리겠습니다. 날은 오늘보다도 더욱 포근할 텐데요. 중부지방은 서울이 13도로 출발해서 한낮에 20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대구가 20도, 광주와 부산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인 토요일 밤부터 주말 사이 중부지방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와 다음 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